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량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량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사선을 사용할 때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선량은 어떠한 분포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량 분포도라고 하고 있어요. 선량 분포도라고 하고 있고, 이 선량 분포의 도를 보면은 우리는 선량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량 분포의 모양, 선량 분포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인 인자, 환자 측 인자, 인위적인 인자가 있어요. 자, 기하학적 인자라는 것은 기계적인 측면인 거고, 환자 측 인자는 말 그대로 환자 측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기계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우리가 인위적인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정기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이 3번 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학적인 인자, 즉 기계적인 것으로 인해 선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사선의 종류. 이 장비에서 방사선의 종류를 X선으로 쓰냐, 전자선으로 쓰냐, 양성자선으로 쓰는 것에 따라서 선량 분포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고에너지 X선, 그쵸? 그리고 전자선은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줄일게요. 자, X선은 어떻게 되죠? 빌드업 구간 지나서 점점 떨어지더라. 그죠? 자, 그리고 전자선은 어떻게 됐어요? 전자선은 빌드업 구간을 지나고 나서 기하학적으로 떠나서 오염 X선 구간. 그죠? 그리고 양성자선은 어떻게 됐죠? 쭉 가다가 일정 필드에서 피크를 치고 기하학적으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X선, 전자선, 양성자선 이렇게 서로 선량이 깊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사선 에너지, 방사선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뭐 배웠었어요? 광자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용적 선량이 줄어든다고 했고, 전자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용적 선량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쵸? 즉, 광자선의 에너지에 따라서 측방 산란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고, 용적 선량은 투과 깊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T로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STD, SCD, 선원으로부터 다이아프로그램, 콜리메이터까지의 거리가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평평한 여과기, 평평한 여과기 뭐였어요? X선을 선량의 강도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앙 집중형인 X선이 산소 평탄 역합을 만들면 균등한
선량 분포도를 발생할 수 있도록 기계에 달려 있죠. 자, 조사야 크기, 입사 각도, 그 다음에 선량 박 같은 거를 사는 걸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량 분포도, 즉 선량이 분포하는 분포도의 선량의 모양이 달라지더라. 자, 이때 선량, 선량률, 조사 시간, 주변 환경은 선량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선량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기하학적 인자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답까지를 찾아야 됩니다. 기하학적 인자는 기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기계에서 방사선 종류를 선택을 하고 어떤 방사선 방출하는 방사선 장치냐에 따라서 나오고, 자, 에너지를 낮은 에너지로 출력할 건지 높은 에너지로 출력하는 건지 달라서, 자, 선원의 크기는 크다 작다에 따라서 반응량이 달라지고요. 기타 여러 가지 쭉 또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의 종류. 자, 방사선 종류에 따라 방사선 물리적인 특성 차이로 등선량 부품 곡선의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자선은 BP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되고요. 전자선은 어떻게 돼요? 펑펑해지게 생겼죠. 동위원소의 분포는 이렇게 중앙 집중으로 땅콩 모양으로 생겼다.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물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양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기억을 하기 좋도록 그림을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X선, 광자선은 X선 또는 감마선이죠. 자, 어때요? 끝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끝났죠? 이 선이 이렇게 없잖아요. 초록색으로. 그쵸? 얘는 뭐예요? 투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측정 장치가 물 팬텀이든 인체 팬텀이든 투과가 됐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100%, 90, 80, 70, 60, 50, 40, 30이다. 여기부터 제시한 건 100%, 90%, 80%, 7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측방산란은 표면에서는 측방산란이 없다가 깊이로 갈수록 측방산란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전자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산, 비산이 뭐예요? 옆으로 퍼진다, 비산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비산탄 뭐 이런 총알도 있죠. 비산.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익숙한 항아리형이라고도 합니다. 항아리 모양 같나요? 자, 얘는 투과력이 약하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산을 해요. 항아리 바지처럼. 여러분 항아리 바지 아나요? 통바지. 이렇게 비산을 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전자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용적살량이 크다 그랬죠? 즉, 이 내용을 보니까 뭐 10% 구간이 있네요. 10% 구간까지는 어떠한 일정 깊이에서 끝났다. 그러면 9%, 8%, 7% 구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10% 구간까지가 있고 9, 8, 7은 어떤 구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오염 X선 구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선 하면은 앞에서 했다 이 부위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10% 구간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전자선 할 때 아까 80% 구간, 90% 구간에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유효 비정, 유효 치료 비정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자선 80% 같은 경우 에너지 곱하기 3분의 1, 그다음에 90%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로 한다.
이 80% 구간에 뭘 놓는다? 종양을 두고 온다. 유효 치료 비정. 그래서 유효 치료 비정을 80% 구간으로 한다. 그럼 에너지 곱하기 3분의 1 V에 종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유효 치료 비정 거리를 90% 구간에 둔다. 그러면은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의 깊이에 종양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80에서 90% 한다고 그랬죠? 이 10% 구간 이후에 발생된 것은 우리는 오염 X선 구간이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분은 어떤 물체, 인체나 팬텀을 다 투과하지 않았다. 여기는 다 투과하였다. 끝나는 선이 보이지 않는다. 동이온소는 땅콩 모양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자, 슬라이드 시작하자마자 한번 치고요. 계약적 인자, 방사선 에너지 선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를 선질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방사선의 에너지가 낮을수록 측방산란선이 증가돼서 등설량 분포 고수는 조사야 바깥으로 형성된다. 높을 경우 전반 산란이 증가하여 신부설량 PDD가 깊어진다. 조사야 밖의 산란선은 에너지보다 콜리메이터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옆으로 많이 퍼진 애들이 뭐다? 측방산란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측방산란이 많이 발생했다. 뭐다? 낮은 광자선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요. 답부터 볼게요. 200kg, 코발트 60. 자, 코발트 60은 2.25 정도의, 그냥 편하게 2.5 메가볼트 할게요. 코발트 60은 평균 에너지가 2.5 메가볼트이더라. 뭐 1.69, 뭐 두 가지가 평균 내는데 2.25가 맞을 거예요. 자, 2.5, 2.25 메가볼트이다. 6 메가볼트이다. 10 메가볼트이다. 에너지 크기는 우리 먼저 답을 봤네요. 답을 봐보니까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보라색이 가장 큰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답을 지우고 여러분 따라오세요. 에너지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랬더니 옆으로 퍼지는 게 뭐라고 했어? 이게 측방 산란이었다. 자, 조사야 바깥으로 여기 조사야죠? 조사야, 조사야, 조사야. 조사야 밖에 형성되는 측방 산란이 에너지가 낮은 애가 제일 크죠? 맞아요? 제일 크죠? 자, 그랬더니 교수님, 보라색이 여기 끝에 제일 큰데요?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더 크게 범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가 더 큰 애를 찾을 수 있냐? 자, 1번. 일단은 동일한 광자선이잖아요. 자, 광자선일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편해요. 이거 지워요. 그리고 순서를 막 섞어놔요. 가나, 다, 라. 물론 색상은 다 동일하게 하고 순서를 섞어놨어요. 다음 중 가나다라를 에너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1번 가나다라, 2번 가다라마, 3번 나다라마 이렇게 뭐 나오는 거야. 보기 5번까지. 그럼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니까 일단은 이거 1번이 항아리 숙광설이 큰 게 가가 제일 작은 거 찾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순서를 알려줄게. 1번 뭐다? 100%가 어디에 형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인위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얘가 원래 여기까지 확대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점이 한 이쯤 올 거예요. 음, 일단 여기가 메가볼트고, 여기는 아까 킬로볼트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이미지가 한 사이즈가 너무 작은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100% 구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점점 깊어지죠. 음, 점점점 깊어지죠. 에너지가 높을수록 Dmax가 깊어지죠. 왜? 에너지 곱하기 4분의 1이었으니까. 그쵸? 자,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이 그림 왜 이상하면은 우리가 400kV, 400kVp 이하에서는 Dmax가 어디였어요? 피부였죠. 표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측방설 2번이 측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렇게 저에너지인 것을 측방으로 가장 낮은 거 보고 이 고에너지 광자선을 찾고 고에너지 광자선에서는 이 Dmax점을 찾아라. 자,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뭐가 있겠어? 아까 만약에 지우면은 이런 전자선도 이렇게 들어가고 항아리. 그러면 전자선이고 따라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자, 기하학적 선원의 크기. 선원의 크기는 다시 말해 뭐예요? 이가 타겟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SSD는 선원, 즉 타겟으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 SCD는 선원, 그리고 콜리메이터입니다. 콜리메이터까지의 거리. 자, 선원의 크기, 그 다음에 치료거리 SSD, SCD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반음영에 영향을 줍니다. 반응형에 영향을 주고요. 동그라미 그리기 어렵네요. 이렇게. 자, 반음형에 영향을 주고요. 이 반음형은 다시 등설령 분포 곡선의 모양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등설령 분포 곡선 모양을 달라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설령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치료 거리가 커질수록 신부 설량 배분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PDD에서는 뭐였어요? 다 올라가고 있었죠. SCD가 커지면 올라간다. 동일한 깊이에서 SSD가 큰 SSD가 작은 SSD보다 신부 설령이 높다. 그러니까 치료 거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거 배웠었죠. 자, 기하학적 인자 선원의 크기 SSD, SCD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단 선원의 크기가 뭐 때문에 바뀐댔어요? 이 반음령이었죠. 반음령이 뭐예요? 선원의 크기가 클수록 X선이 발생을 하면은 그림으로 보기 편한데 그림 나오니까 간단하게 여기 표현만 할게요. 작은 거, 선원의 크기가 큰 거.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원의 크기가 작은 것은 여기서부터 방선 나가고 여기서도 방사선이 나가겠죠. 그쵸? 자, 선원이 크기가 큰 것은 자, 즉
우리가 방사선이 완벽한 진짜 물리 점선에서 여기서 찡 나가는 게 아니고 얘도 확대해 보면은 또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빈 가장자리 영역이라고 해요. 빈 가장자리 영역은 빔 축으로부터 측면 거리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선량이 감소된다. 빔 중심축의 가장자리는 기하학적으로 선원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측방산란이 감소하기 때문에 선량이 감소한다. 빔의 기하학적 경계 내외 측의 반응력 영역의 넓이는 SSD, 선원의 크기, SDD, SCD에 의존한다. 빔의 기하학적 반응력 이외의 선량 변화. 조사에서 측방 산란과 콜리메이터 시스템으로부터 누설과 산란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콜리메이터를 넘는 부분의 선량 분포는 장치 헤드로부터 누설과 피사체로부터 측방 산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요 슬라이드는 내용이 많이 좀 어려워요. 복잡하니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뒤에 그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원의 크기 다시 나오죠.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코발트 60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장치에서는 우리가 라인학 배울 때 라인학 장치에 대해서 배울 때 앞에 고식적인 치료 장비 라인학이 있기 전에 옛날 치료 장비는 코발트 60을 넣어서 사용했다. 코발트 60에서 발생되는 2.25 메가볼트의 감마선 가지고 치료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원이 어떠한 용기에 담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더 용기가 컸어요. 그렇죠? 1에서 20mm니까 1에서 2cm가 되는 거죠. 하지만 라인학이 발생하면서 소초점 타겟은 더 적어졌죠. 그럼 뭐예요? 선원의 크기가 라인학에서 더 작아졌다. 그 말인 거고요. 예전에는 선원을 캡슐에 집어넣고 차폐하고 콜리메트 등에서 발생하는 저에너지 산란선으로 해서 우리가 환자의 피부 장애도 발생을 했었다. 선원의 크기가 크니까 이것저것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면서 즉 산란선이 생기면서 우리가 환자의 피부에 장애를 초래했을 때 우리가 환자의 피부에 장애를 생기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선원의 캡슐, 차폐, 콜리메이터로 인해서 뭐가 바뀐다? 선량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 왜? 선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라인학이라는 장비에서는 옛날보다 선원의 크기가 더 작아졌단 말이에요. 더 작아졌잖아요. 이 더 작아진 거에서 X선을 방출해. 여기서는 감마선을 방출했고요. X선을 방출했더니 반응형이 더 적었다. 측방으로 빠지는 스캐터 영향이 더 적었다. 산란선 영향이 적었다. 타겟에 충돌하는 전자의 에너지와 균일성 있는 타겟의 두께와 재질, 평탄, 필터, 콜리미터 등에 의해 에너지 산란선의 변화, 신부선량이나 등선량 부품 속선을 초래하였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암기해도 좋고, 아니면 이해하면 더 좋고. 자, 선원이 클수록 반응형은 커지더라. 반응형이 커지면은 선량 분포도 바뀌더라. 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핑크성이 소초점이고요. 초록색이 대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소초점에서 발생한 반응형의 크기.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음, 이걸 그리고 대초점에서 발생한 선원의 크기, 선원의 반응형의 크기,
요만큼이 됩니다. 그죠? 한 선원의 타겟 끝에서 방사선이 발생했던 부분, 다른 측 방에서 방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아, 초점의 크기가 클수록 반음형도 커지더라. 반음형이 커진다는 것은 측방으로 산란성 영역도 커지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SD고 여기가 SCD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배울 건데 이 SCD가 바뀌면은 또 이 모양도 바뀌겠죠, 밑에. 자, 그래서 SCD도 인자가 돼서 우리가 계속 SSD, SCD 선언의 크기가 계속 묶여오는 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 콜리메이터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콜리메이터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바뀌는 거야. 모양이 바뀌는 것을 설령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SSD가 증가할수록 반응량도 커진다. 오케이? 지금 SSD가 80, SSD가 100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반응량이 크게 이만큼이고 멀리 갈수록 확대니까 이만큼이죠? 자, 반응량이 커졌잖아요. SSD가 커질수록 반응량도 커지더라. 이거 아주 그냥 확대잖아. 확대율. 확대가 되는 거니까 단순합니다. 이 모양을,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요. SSD가 커질수록 반응량도 커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SS에 따른 조사 면적 변화와 확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만 기억하고요. 이 확대율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 초등학교 한 4학년 분수 배울 때쯤 나올 것 같은데 SS에 따른 조사 면적의 변화 SSD가 100일 때 조사야가 10이었다면은 10cm 깊이에서의 조사야는 100대 10은 110대 X 내향 대 외향의 곱은 같다. 그쵸? 100x는 이렇게 되면은 1100을 100으로 나누면 11이다. 그러면 확대는 1.1이다. 10이 11이 됐다. 1.1배. 그냥 예를 시를 담아준 건데 이 슬라이스는 여러분이 크게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하학자 인재에서 SCD 또는 STD가 나옵니다. SCD의 반응면과의 관계는 초점, 타겟과 콜리메이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입니다. 앞에서 이미 한번 찝어줬죠? 여기 SCD가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겠냐? 모양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SCD가 계속 딸려오는 거 보시고 그 SCD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엔 어때요? 초점의 크기는 동일하게 두었어요. 뭐만 바꿨어요? SCT만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은 동일해서 방사선이 방향하는데 주황색 위치 초점과 콜리메이터까지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일찍 콜리메이터를 만났죠. 그렇죠? 일찍 콜리메이터를 만나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일찍 콜리메이터를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방사선이더라도 콜리메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콜리메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 지점에서 통과해서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위치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콜리메이터 위치가 이 초록색 부위로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위치로 오게 되죠. 여러분들 동일한 초록색은 핑크색 콜리메이터, 초록색 콜리메이터 만나는 것 따라 핑크색 위치, 초록색 위치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노트로 잘라서 보면은 제가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 핑크색은 핑크색 방사선 만났을 때, 초록색은 초록색 만났을 때. 근데 같은 방사선이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고. 헷갈릴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다 지워볼까, 그럼? 저는 이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초점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방사선을 발생을 한다. 근데 초점의 크기가 같은데, SCD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방사하는 방사선은 15도를 방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사선 이렇게 타겟에서 방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핑크색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핑크색을 하니까 방사선이 이 범위 안에서 생기더라. 왜? 방사선은 콜리메이터 하단 모서리를 통과해서 반응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거든요. 보세요. 콜리메이터 하단에서 반응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콜리메이터 하단에서 반응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SCD를 지나서 콜리메이션 하단부에서 다시 어디까지 거리? 환자까지의 거리, 환자 표면까지 이 거리가 달라지죠. 지금 SCD 기준이지만은 콜리메이터 하단으로부터 보면은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서로 거리가 다르죠. 그럼 이 하단부를 통과해서 반응형이 생기니까 콜리메이터와 피부까지의 거리가 누가 가까워요? 얘가 가깝죠. 얘가 더 멀죠. 멀다는 거. 이 하단부터 발생한 산란선이 반응형이 확대가 된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반응형이 작고 크다. 오케이. 얘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타겟이라고 해석하면은 이게 뭐예요? SSD가 긴 거고 이게 SSD가 작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긴 콜리메이터니까 SCD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이란 반응형이 적으면 더 뚜렷한 영상이 보인다. 반응형이 크다는 것은 스캐터 산란선이 많다는 거예요. 산란선은 영상의 질을 떨어뜨리죠. 반응형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이렇더라 정도만 기억할게요. 이렇더라. 빨간색 하면 여러분도 중요한 줄 알고 그냥 뭐 할까 흐리멍텅하게 이렇더라. 반응형은 선원의 크기와 SSD와 비례하고, 즉 반응형은 선원의 크기가 올라가고 또는 SSD가 크면 반응형은 올라가고 SCD와는 반비례한다. SCD가 가깝다는 것은 앞에서 볼까요? 뒤에서 볼게요. 왜 반비례했지? SCD가 가깝다는 것은 앞으로 더 멀리 간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 얘를 SSD로 여기 초점으로 바꿔서 다시 생각하면은 SSD가 커진다는 거죠. SSD라 하지 말자. 여러분 헷갈려 할 것 같아. 뭐라고 하지? SDD지 이게. 그쵸? 환자까지의 거리, 콜리메이터에서 환자까지의 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죠. SCD가 멀다는 것은
STD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반비례하더라.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D가 짧다는 것은 밑에가 길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비례였고, 피부까지의 거리를 STD라고 하는 거고, 어떤 깊이까지의 거리를 STD라고 하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응형 생각하면 앞에서 요 내용만 가지고 이 뒤에 내용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뒤에 따라서 결국은 SSD는 이 타겟으로부터 생성된 그 반응형 생각하는 거고, SCD 입장에서는 콜리메이터 하단부에서부터 다시 확대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 SDD 입장에서는 깊이가 증가할수록 인체 내나 물질 내에서 또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차 LMS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제 육성으로 보면서 따라오는데 솔직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한번 반복할 건데요. 여러분들 꼭 책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오래 가지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정리를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단어는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방사선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을 내용으로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결과적으로 이 단원에서는요. 기하학적 인자는 무엇이냐 이 항목을 물어보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방사선 종류에 따라서 측방선량이 어떠냐, 전방선량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보고 어떠한 게 더 큰 방사선이냐,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냐, 그 다음에 선원의 크기가 커지면 반응량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커진다. SSD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량이 또 커진다. SCD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SCD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반응량은 반비례하더라. 화살표 6개 나왔죠? 요거 하는 게 뒤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앞단어는 더 어렵냐? 결국은 이 단원이면요. 이 슬라이스 제가 정리해 준 거 하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기본적인 이상 문제들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계산 문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현장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1교시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많이 할 거고요. 아마도 질의 시간에는 조용하겠죠. 또다시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